2018년 1월 1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지원 예정이었던 1억 2,500만 달러 중에 6천만 달러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든 난민들을 위해서 부자 나라가 돕는 것은 인지상정,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리 돈을 보내봐야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여진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이번 주 브래드 브리핑에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16년에도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총 3억 6,8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4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 큰 돈이죠. 전 세계 국가에서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보내는 돈은 같은 해 2016년도에도 12억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중에서 약 30%나 되는 정말 통 큰 지원을 해왔었던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그런 지원을 중단한다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는 그 금액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무엇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어떤 것일까요? 유엔의 인도 구호 조직인 UNRWA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 불리우는 1948년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1차 중동전쟁 이후 1949년 열린 유엔의 제4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302호에 의거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유엔에는 난민들을 돕는 두 개의 큰 구호 조직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난민들을 돌보는 유엔 난민기구 UNHCR, 그리고 오직 팔레스타인 난민들만을 위해서 생겨난 조직이 바로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Near East, 줄여서 UNRWA라고 부르는 것이죠.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6년 6월부터 1948년 5월 15일 사이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였으며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1차 중동전쟁으로 집과 생계 수단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 UNRWA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의 숫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에 3분의 1에 달하는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현재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흩어져 있는 58개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UNRWA는 난민 캠프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을 제공해 주자고 만들어진 조직이죠. 물론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자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105개 국가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구호기금을 보냈죠. 돈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 당연히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유럽연합으로 1억 5,900만 달러, 3위는 1억 4,800만 달러를 보낸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비해서 크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라고 볼 수 없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도 난민들을 돕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는 일에 이슬람 국가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예전 브래드 브리핑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현재 전 세계에서 무슬림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했었죠. 그럼 전 세계 무슬림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얼마나 돈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16년 한 해에
미국이 3억 6,800만 달러를 보낼 때 인도네시아는 단돈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0만 원 정도만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를 보냈을까요? 159만 7천 달러를 보냈는데 또 다른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보냈을까요? 아니면 적게 보냈을까요? 터키는 같은 해에 15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종교가 서로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은 지원금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보내어 돕고자 하는데 정작 같은 종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1년에 1조 5천억 원씩이나 되는 절대로 적지 않은 돈을 보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요? 팔레스타인의 경제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경제 사정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27,561달러, 팔레스타인의 2016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3,290달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2017년도 3분기 실업률은 29.2%, 청년 실업률은 46.9%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난 청년들의 절반은 전부 다 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은 정말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1년에 1조 5천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4일 AP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96%가 팔레스타인 정부가 정직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분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온 발전 예산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억 원 중에 절반 정도나 되는 940만 달러, 약 100억 원이 무하마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전용 비행기 예산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440만 달러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관료의 한 달 월급은 $10,000, 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은 평균 공무원 월급의 10배에도 훨씬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한 돈이 정작 필요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는 전혀 분배되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기득권 정치 지도자들의 주머니와 배만 채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UNRWA는 1년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부분에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실 이들의 말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교육한다는 그들의 말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교육하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마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서 일하는 3만 명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하마스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를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안티세미티즘, 즉 반유대주의에 관련한 어젠다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동정책 리서치 센터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팔레스타인 난민정책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영화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붙어있는 반이스라엘 포스터를 보여주고 UNRWA 소속 교사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이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세뇌함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 끝없는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게 하는지 생생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하마스의 어젠다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완전 파괴시키고 1948년대 잃어버린 자신들의 영토를 반드시 되찾아야 하며 우리에겐 돌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생존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지원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이 상당 부분 전쟁 무기 제조나 테러 자금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서 운영하는 학교 지하에 하마스가 테러를 위해서 판 땅굴이 여럿 발견된 것이죠.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직원들은 이 터널을 통해 하마스에게 무기와 군수품들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데니 다노니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2017년 한 해만 해도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관료들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리더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대부분 국제사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알고는 있지만 유엔의 아랍국가 회원국들이 강력한 오일 파워를 보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그동안 나눠서 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봤고 선의로 보냈던 구호금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돈을 보내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그저 돈을 많이 가진 자의 오만함과 횡포일까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내지는 이 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엉뚱하게 사용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은 또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크게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이슬람의 문화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이 돼도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문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죠. 더군다나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라는 조직을 통해서 마치 깔때기처럼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들이 정말 제대로 밥을 굶고 추위에 떨고 병 때문에 고생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확인을 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보내고 또 돈으로 지원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 사용하고 분배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부분을 파악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집행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보내기로 한 것이라면 보내야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무조건 지원하고 생색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브레드 브리핑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신 바 된 땅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며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이번 미국의 지원 중단을 통해서 제발 정신들을 차리고 그 재정들이 하마스의 테러를 위한 땅굴을 파는 데 이용되고 무자비한 독재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 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